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쁘른입니다.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화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15년 차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세월이 금세 흘러간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금세 간 것 같은데요. 제가 작년부터 지인들이 유튜브 동영상 올려봐 막 이러면서 많이 얘기했는데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아니야 나 너무 바빠서 안 돼 이렇게 했었는데요. 또 손님들께서 이렇게 정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면 좋지 않겠냐, 유튜브 한번 꼭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달이 됐는데요. 처음 저희가 거실에서 키우기 좋은 나무 베스트 7 올렸는데요. 그때는 얼마나 떨리고 정말 두렵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떨려요. 근데 어떻게 찍는지 몰라갖고 세로로 찍었어요. 그래서 저밖에 안 보여요. 얘네들이 안 보여요. 너무나 죄송한데 그래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로 딱 2달이 됐거든요. 근데 아까 보니까요, 구독자 수가 무려 6,700분이나 돼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좋아요도 정말 많이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에 또 힘나는 문구 많이 올려주셔서 제가 힘이 불끈 지금 솟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제가 갖고 있는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보면요, 이것도 올려주세요, 이것도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사실은 조금 바빠요. 화원을 120평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꽃도 너무 많아서 물도 줘야 하고 또 손님도 봐야 하고 또 식물들 심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동영상 올리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그래도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제가 화초 나무 잘 키우는 법 안내를 드리면서요, 거기에 저면간수 얘기를 아주 잠깐 해드렸는데 궁금해요, 저면간수가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면간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또 화초나 나무를 키우면 저면간수는 꼭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저면간수는 약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만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면간수는 왜 해야 되고, 저면간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언제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면간수에 대해서는요, 물에다가 아이들을 이렇게 물통에다 담가서 키우는 거예요. 아주 쉽죠. 그러나 또 까다롭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요, 계속 저면간수가 있어요. 그리고 2번째, 급한 저면간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키우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저면간수는 그냥 계속 아이들을 저면간수로 키우시는 건데, 어떤 아이들한테 하시면 좋냐면요,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한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을 몸에 없어요. 몸에 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깜빡만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갈변이 오고 입이 떨어지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입이 굉장히 작고 얇고 이런 아이들은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면간수에서 밑에서 흥건하게 물을 주면 자기가 알아서 먹을 만큼만 먹으니까 키우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저면간수의 강추는 물을 좋아하는 과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라던가 이렇게 율마라던가 이런 아이들한테는 저면간수가 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면간수 하면 안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바로 다육이에요. 계속 저면간수 하면
죽어요. 그리고 금전수처럼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 나무들, 뭐 인도 고무나무, 고무나무과 얘들은 굉장히 물을 싫어하거든요. 이런 아이들한테 저면 간수하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한테 계속 저면 간수는 절대 안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면 간수하면 좋은 아이들은 화분이 작아서 또 요런 흙이 별로 없는 아이들, 그리고 또 흙이 별로 없고 다 마사로 심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저면 간수하면 좋아요. 대표가 분재예요. 우리 분재는요 흙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마사로 심거든요. 그래서 사셔서 예뻐서 사셨는데 한 달 안에 죽는 경우 정말 많아요. 일반 나무처럼 키우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는 그때그때 물을 자주자주 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우리 분재도 저면 간수하시면 아주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면 간수는요 베란다가 맞아요. 거실은 결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베란다는 햇볕도 잘 들고 바람도 잘 통해요. 환경이 좋아요. 그래서 물을 저면 간수로 하면 물을 금세 아이들이 해가 잘 들기 때문에 빨아들이기 때문에 물이 썩거나 아이들이 과습으로 뿌리가 썩거나 이런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베란다가 맞는 건데 거실은 좋지 않아요. 거실은 환경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통풍도 안 되고 아이들이 뭐 해도 별로 많이 안 드는 아이들인데 거기서 저면 간수로 하면 아이들이 과습으로 죽거나 뿌리가 썩을 수 있고 냄새도 나요. 그러니까 나무들한테는 저면 간수가 옳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무들은 이미 배양토에다 심었잖아요. 배양토 흙이 물을 3일에서 5일 정도 보관했다가 뿌리한테 천천히 우리가 물을 주기 때문에 뭐 우리 나무들한테는 굳이 저면 간수해서 키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거실에서도 우리가 저면 간수해서 키워도 괜찮은 아이도 있어요. 화초들이거든요. 물을 금세 먹는 아이들이에요. 대표가 스킨이에요. 우리 스킨은요 보시면 거실에서도 막 이렇게 늘어지면서 너무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 스킨 같은 경우는요 물도 좋아하고 거실에서도 굉장히 잘 자라요. 강해요. 이런 아이들도 저면 간수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비 같은 경우도 뭐 저면 간수해도 괜찮은 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면 간수는요 이렇게 물을 담가서 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계속 담그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물을 흠뻑 담갔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물을 얘가 충분히 다 먹은 후 정말 물이 1도 없어야 돼요. 물이 하나도 없을 때 다시 한번 물을 공급해 줘야지 아이들이 과습으로 죽거나 뿌리가 썩지 않는 거예요. 근데 20% 30%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계속 물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항상 물 속에 있으니까 뿌리가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유의하실 때 물이 완전히 마른 후에 그 다음에 물을 넣어주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물을 여기까지 채우시면 안 돼요. 끝까지요. 그러시면 아이들이 과습으로 죽고 이것도 뿌리가 썩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의사항은요 항상 3분의 1 정도 이상도 절대 넘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과습으로 죽으니까 독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3분의 1을 넘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키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유의하실 게 있어요. 저면 간수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장마 때인데요. 이거는 계속 저면 간수도 그렇고 급한 저면 간수도 모든 저면 간수는 장마 때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굉장히 습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물이 정말 고프다 그러면 살짝 축일 정도만 아이들이 목마름을 채워주는 그 정도만 물을 주시면서 키우시면 될 것 같고 저면 간수는 이때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베란다가 굉장히 추워지잖아요. 겨울에는 저면 간수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이미 겨울 되잖아요. 수면기에 들어가요. 물을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도 띄엄띄엄 주셔도 되는데 그때 저면 간수를 주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또 썩는 거예요. 그래서 11월 되면 확실히 아이들을 물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11월 때부터는 물 주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쩌다 한번 주셔도 되니까 제 생각에는요 11월부터는 저면 간수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남서양인데 정말 해가 많이 잘 들어요. 그런 경우 아니라면 11월부터는 저면 간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저면 간수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두 번째요. 급한 저면 간수예요. 이거는요, 응급처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지금 너무나 급해요. 물이 턱까지, 예, 물마름, 턱까지 찼어요. 지금 참는 게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응급처치로 흥건하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저면 간수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모든 식물, 모든 다육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는 다 응급처치로 저면 간수가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예요. 특히 나무들 같은 경우는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축 처져요. 그때 물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때도 안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에서 입에 있는 물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돌돌 말려요. 이거는 응급처치예요. 그럴 때 물을 이렇게 조금만 주잖아요. 그러면 뿌리가 흥건히 먹지 못해요. 그럼 입이 아직도 계속 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응급처치로 저면 간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100m 달리기 했어요. 물 한 컵 주면서 갈증 나지 얼른 먹어 이러면 당연히 갈증 풀려요. 근데 마라톤 선수한테 갈증 나지 물 한 컵 주면서 갈증을 풀으라 그러면 절대 안 풀리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전자체 물을 줘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지금 아이들이 정말 응급 상황이에요. 그럴 때 충분하게 물을 줘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으니까요. 이럴 때도 저면 간수하시면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다육 같은 경우도요. 물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너무 안 줬어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물을 자기네가 있는 물을 자꾸 먹어요. 그래서 주름도 많이 생기고 입이 굉장히 얇아질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응급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빨리 저면 간수해서 물을 잠깐 뭐 하루든 이틀이든 반나절이든 이렇게 물을 저면 간수로 해서 물을 주면 아이들이 흠뻑 받는데요. 저면 간수요. 굉장히 응급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계속 물을 준다는 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잘 자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오기 전에 물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아이들, 나무나 다육이나 마찬가지고요. 깍지벌레가 진짜 제일 위험해요. 근데 이 깍지벌레는 건조할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물이 아예 없을 때 얘네들이 생기는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응급 상황이 오지 않도록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면 간수로 계속해서 물을 주는 아이도 있어요. 입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하는 거는 바로 바이올렛이거든요. 바이올렛은 물 줄 때마다 저면 간수로 주면 좋고요. 그리고 다육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리토스가는요, 물을 줄 때마다 저면 간수로 주면 굉장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 때마다 저면 간수로 주는 아이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요, 제가 저면 간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주위에 친구분들 만나시거나 주인분들 만나실 때 화초나무 얘기할 때 저면 간수로 물을 줘. 그럴 때는 급한 거네. 그럴 땐 빨리 저면 간수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잖아요. 그러면 주인들이 아마 주위분들이 이럴 거예요. 저 사람 고수인가 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면 간수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여러분들 제가 힘나게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